오디오 소극장 콩가루 맛 한 스푼. 시간 2025년 어느 토요일 저녁. 배경 서울. 인서의 원룸. 집주인의 미감이 뛰어나다는 것이 한눈에 드러나도록 잘 꾸며져 있다. 인서가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온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가방을 바닥에 던지고 침대에 철퍼덕 드러눕는다. 핸드폰 화면을 손가락으로 넘겨보며 혼잣말을 한다. 주말에 추가 근무한 것만으로 짜증나는데 너무 잘 사는 집이라서 더 열받아. 고급진 물건들이라 사진 촬영이 잘 나오긴 했지만 나도 그런 갑오 물려받았으면 내 방 훨씬 더 잘 꾸미고 살 수 있는데. 우리 조상들은 그런 거 대체 안 물려주고 뭐 한 거야? 역시 잘 살 방법은 로또뿐인가. 그러고 보니까 조금 전에 로또 발표했겠다. 인서가 벌떡 일어나더니 바닥에 널브러진 가방에서 빨간 지갑을 꺼낸다. 지갑 안에서 로또 용지를 빼들고 책상에서 빨간색 빈티지 색연필을 골라서 소파에 자리 잡는다. AI, 이번 회차 당첨번호 알려줘.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7, 11, 20, 29, 32, 43입니다. 오, 숫자들이 나디근데? 인서가 로또 용지에 동그라미를 치며 핸드폰 화면과 대조한다. 4개 맞았다. 이렇게 많이는 처음인데? AI, 로또 4개면 몇 등이야? 4등입니다. 당첨금은 5만 원입니다. 대박! 인서는 기뻐하다가 의문에 빠진다. 가만히 있어봐. 한 개만 더 맞았으면 3등이니까 몇백만 원은 받았을 텐데. 아니야. 그거는 왠지 1등에 갈 운을 써버리는 느낌이야. 일단은 5만 원에 감사하자. 기념으로 그동안 아껴온 인센스를 개봉해야겠다. 인서는 책상 서랍 안에 소중히 보관해 놓은 인센스 패키지를 개봉한다. 황금색 인센스 홀더에 인센스 스틱을 꽂고 불을 붙인다. 역시 프랑스제라 향이 고급지네. 매일 쓰고 싶다. 아스티에 드 빌라트 인센스. 난 대체 1등은 언제 되냐? 조상님들이 꿈에 나와서 로또 번호 불러줬다는 사람도 많던데. 우리 조상님들은 왜 꿈에 안 나와? 숫자 6개만 불러주면 어디 덧나? 겨우 4등밖에 안 했는데 괜히 긴장했다가 풀려서 피곤하기만 하네. 인서는 인센스의 뭉근하고 달달한 향을 맡다 보니 서서히 몸과 마음이 이완된다. 소파에 주저앉자 곧 졸음이 몰려온다. 몽롱해서인지 방이 어둑해 보인다. 무대 조명 서서히 어둑해진다. 왜 이렇게 어둡지? 졸려서 눈이 감겨서 그런가? 아니면 설마 조명 고장난 건 아니겠지? 지난달에 산 루이스 폰센 판텔라 포터블 램프 아직 할부 많이 남았는데. 어디선가 고 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인서는 잠이 들락말락해서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는다. 이상하네. 무슨 소리지? 소리는 점점 고얀 것이라는 말처럼 들린다. 간간이 혀를 차는 듯한 소리도 끼어 있다. 고양 것, 고양 것. 어느새 방 안은 인센스 연기로 자욱해진다. 연기 속에서 희미한 무언가가 흘러나와서 사람의 형체가 된다. 뭐야? 사람같이 생겼는데? 그런데 반투명하게 뒤가 비치는 걸 보면 유령인가? 이거 지금 꿈인가? 무대 조명 서서히 밝아진다. 연기 속에서 나온 사람 3명이 서 있는데 모두가 옛날 의복을 입고 있다. 가장 앞에 놓이는
뾰족한 감투를 쓰고 채도 높은 비단 옷을 입고 있어서 한눈에 보기에도 높은 신분으로 보인다. 그 오른쪽으로는 두루마기에 갓을 쓴 중년 남성, 왼쪽으로는 칼 같은 단발머리에 원피스를 입은 30대 여성이 있다. 고양 것. 이 녀석이 조상할 땐 언제고 막상 조상 보고 놀라기는. 조상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부르는 줄 알았더니 웬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것이냐? 대관절,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인선은 소파에 앉은 상태로 조상들을 올려다보다가 잠시 어안이 벙벙하다. 어서 대답하지 않고 뭐 하느냐? 이게 다 뭐지? 아무래도 꿈속인 것 같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해보자. 생각나는 대로. 인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조상들을 똑바로 쳐다본다. 제 조상님들이시라고요? 그러면 빨리 알려주세요. 로또 숫자 6개. 아까부터 무슨 숫자 타령이냐? 조상님이라면서 유산 물려준 것도 없이 왜 화내세요? 제가 성인 되고 나서는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기왕 말 꺼냈으니까 더 해볼 거예요. 이런 각박한 세상에 제 의사도 묻지 않고 태어나게 하신 책임이 있으시니 후손을 조금은 도와주셔야죠. 씩씩거리는 다혈질 조상 뒤편으로 다른 두 조상들이 마치 집들이를 온 것처럼 이리저리를 구경하는 것이 인서의 눈에 들어온다. 그들은 인서보다 이 집의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 보인다. 방의 오른쪽에서 점잖게 생긴 젊은 조상이 책장의 책들을 눈여겨보고 있고, 왼쪽에서는 경성의 신여성처럼 입은 조상이 책상 위의 문구류들을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다. 뭐야? 다들 집 구경하는 것 같아. 그렇게 신기해 보이려나? 대체 어느 시대에서 오셨길래? 내가 종종 세기말 유럽의 우아한 벨 에포크 시대와 1920년대 미국의 화려한 재즈 시대를 동경하긴 해도 한국의 옛 시대에는 안 태어나서 다행인데. 몇십 년만 일찍 태어났으면 독재 시절이고 그 전엔 6.25와 일제강점기, 조선 후기도 혼란의 시기였고 병자호란에. 한국사를 거슬러 올라가던 인서의 생각은 병자호란 즈음에서 멈추는데 다혈질 조상이 버럭 지르는 소리 때문이다. 다혈질 조상은 손가락을 흔들며 집안 곳곳의 물건들을 가리키고 있다. 네 녀석은 말로만 어렵다고 하고 잘도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었구나. 이런 값비싼 붉은 비단장 막과 어마어마한 서책에 둘러싸여서 말이다. 정말 억울해요. 비싼 건 몇 개 안 되는데. 그리고 지금 이 조상님들이 살아계실 때보다 풍요로워 보여도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있다고요. 다들 이 시대에 살아보시면 나름의 스트레스도 크고 그렇게 좋다고 느끼시지는 못할 거예요. 말이 많구나. 이런 호사스러운 물건들 속에서. 다혈질 조상이 여전히 손가락을 흔들지만 고개를 둘러보는 모습이 다른 조상들처럼 집을 구경하고 싶은 눈치다. 대체 이게 다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물건들이 참 멋스럽긴 하구나. 저 모습은 마치 내가 빈티지 가게 갔을 때 넋 나가서 구경하는 자세 같잖아.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심지어 얼굴도 꽤 닮은 것 같아. 그래, 싸워봐야 뭐 하겠어. 일단 뭐라도 잘해드리면서 조상님들이 원하는 것을 파악해보자.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도록 구슬리는 거야. 인서가 표정과 목소리를 친절하게 바꾸어 조상들을 대한다. 사실 다들 여기 구경하고 싶으시죠? 저희가 첫인상은 서로 안 좋았지만 이왕 오셨으니까 제가 잘 안내해 드릴게요. 조상들은 민망한 표정을 짓지만 고분고분하게 인서를 바라본다. 인서는 신여성의 곁으로 다가가서 책상 곳곳의 문구들을 꺼낸다. 조상들은 색색의 펜, 수첩, 마스킹 테이프, 스티커를 보자 눈이 휘둥그레진다. 오, 이야, 세상에 영롱하도다. 찬란하구나. 제가 문구류들을 좋아해서요. 문구는 조상님들의 문방사우 같은 거죠. 예전에 쓰시던 붓, 먹, 종이, 벼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서가
금빛 펜슬 트레이에 놓여 있던 만년필을 들어올린다. 요즘 제가 관심 생긴 건 만년필이에요. 만년필이 뭐냐면은 AI 설명해줘. 조선시대에서 오신 분도 계셔. 만년필은 만년간 쓰는 붓이라는 이름답게 오래도록 써도 먹이 마르지 않습니다. 서양에서 들어온 고급 필기도구로 고급 제품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브랜드는 입문용이라 많이 비싸지는 않아요. 조상들은 인서의 설명을 들으며 저마다 관심 가는 문구류를 뒤적거린다. 신여성 조상이 펜을 하나 들어올리더니 뒤편에 붙어있는 스티커의 문구를 읽는다.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에서 만들어진 물건이로구나. 중국이 어디고? 할아버님은 조선 후기뿐이라고 하셨으니 그 시기에는 청나라이옵니다. 나한테 저런 펜이 있었나? 싸구려 같은데. 이러면 되겠다. 인서가 다혈질 조상에게 공손한 자세로 펜을 바친다. 제가 아끼는 고급 물건이지만 아까 버릇없이 굴었던 것을 사죄드리며 특별히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래, 네 사과는 잘 받아들이마. 다른 분들도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씩 골라보시죠. 나는 일제나 미제의 펜으로 부탁한다.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나도 같은 걸로 주시게나. 조상들은 어느새 이곳에 온 목적을 잊은 것처럼 보인다. 다들 무력이 있으신 걸 보니 우리 집안 사람이 많네. 그러니까 왜 다들 보는 눈만 물려주고 좋은 걸 구입할 재력은 주지 않으신 거냐고요. 가만 보자. 조상님들의 기분이 풀린 것 같으니 다시 로또 얘기를 꺼내봐도 되겠어. 인서는 필기도구를 구경하느라 정신없는 조상들에게 다가간다. 저기, 다들 제가 아까 말했던 숫자 기억하시나요? 네 녀석이 역시 꿍꿍이가 있어서 선물을 준 것이었구나. 이 괘씸하기 이럴 데가 없어. 얘는 대체 누굴 닮아서 이 모양이겠냐? 너는 족보를 꺼내와봐라. 우리 양반 가문의 후손이었지. 점잖은 조상이 소매춤에서 종이를 꺼내 펼쳐서 다혈질 조상에게 건넨다. 에이,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이는구나.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오늘 할아버님을 처음 뵈었다 보니 조선 후기면 여기쯤인데 조남이 어디에 나와 있으신지요? 이쯤 있을 게다. 다혈질 조상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내용을 보고 점잖은 조상이 놀란다. 할아버님의 직역이 납속 통정 대부이셨습니까? 이건 실제 관직이 아니라 곡식을 바치고 공명첩으로 명예만 얻는 자리가 아닙니까? 노비나 평민이 신분 상승을 바라며 그렇게 했다고 들었는데. 어리석기는 이 최종으로 고친 족보를 갖고 왔어야지. 이런 건 진작이 없애고. 그런데 공명첩이 어디가 어때서? 그게 다 신분의 억울함을 풀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자기들끼리 해먹는 관직 우리도 하나 가져보자는 게 그게 문제냐? 네 녀석도 내 덕에 양반이 된 것이거늘. 인서는 모르는 척하며 열심히 듣고 있다가 끼어든다. 관직을 샀다고요? 신분도 세탁한 거고요? 저희 집안 원래 양반 가문이 아니었던 거군요. 그래. 당신 쉬쉬했지만 사실 나는 그냥 타고나기 권세가인 것보다 돈으로 관직을 산 게 오히려 당당하다. 우리 집안이 공명첩 살 때 바친 곡식으로 나라에서 구휼도 했던 것이니까. 공명첩도 그러면은 제가 말한 로또랑 비슷한 거네요. 조상님들이 못 가진 관직을 사셨듯이 저희 시대에는 못 가진 재력을 저렴한 금액에 사는 거거든요. 대신 숫자를 맞춰야 당첨이고 그게 아니면 제가 낸 돈이 기부되는 거라서요. 저도 그동안 조상님들처럼 백성구제를 해왔다고 볼 수 있죠. 이제 숫자를 맞추는 게 저한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다혈질 조상은 잠깐 생각해 보느라고 성내는 것을 멈춘다. 그 기세를 몰아서 인서가 반격한다. 그런데 나라에 바칠 곡식이 있었다면 꽤 잘 살았던 것 같은데 재산 다 어디 갔어요? 대체 누가 날려먹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와서 양반이네 관직이네 다 소용도 없는데 공명첩 같은 거 살 돈으로 땅이나 좀 사시지 그러셨어요. 저기 혹시
양반이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 지금은 양반, 평민, 노비 그런 구분 없어요. 뭐라? 누가 제대로 설명 좀 해다오. 신분제는 제가 살던 시대 직전에 없어졌습니다. 1894년 갑오개혁 때였지요.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바라던 차별 없는 세상이 그때라도 왔으니 잘된 일이지만 만약 신분 폐지가 정책보다도 같은 해에 있었던 동학 농민운동으로 이루어졌다면 핍박받던 이들의 혁명이 성공한 것이니 더 의미 있었을 텐데. 신여성이 한탄하지만 그 내용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관심이 없다. 아니, 야, 이 결국 신분제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냐? 내가 거기에 돈을 얼마나 썼는데? 인선은 다혈질 조상을 달래듯 재빨리 설명을 시작하고 조상들은 놀라서 귀 기울인다. 좀 더 들어보세요. 사라지긴 했는데 아예 평등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지금은 표면적으로는 평등하다고 말하지만 은근하고 노골적으로 재산을 비교하죠. 오히려 신분제가 없어서 더 억울한 측면도 있어요. 다들 재벌이 운영하는 대기업은 대감집이고 직장인은 노비라고 농담도 해요. 그럼 너는 지금 신분이 어떻게 되느냐? 뭐 굳이 따지면 노비죠. 직장인이니까. 뭐라고? 아까는 신분이 없다며? 노비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신분은 구분되면서 정작 진지하게 세습에 대한 불공평을 주장하면 자본주의 시대에 공산주의를 하자는 거냐고 비난하니까 불만 제기조차 할 수 없어요. 그저 노력도 안 하고 능력 없고 정신도 못 차린 어른쯤으로 치부된다고요. 그냥 처음부터 어느 집안에서 얼만큼 물려받고 태어났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상님들의 영향력이 더 강해진 세상인 거죠. 혹시 자수성가를 해볼 생각은 없느냐? 신분제도 사라진 사회인데 뭐가 되었든 스스로 펼쳐 보이는 것이 더 멋지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아니요. 전 원래 있는 집 자식처럼 보이고 싶어요. 그리고 후광에 가려지지 않으려고 배경을 숨기고 바닥부터 노력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잘 사는 집안이었다라는 서사. 그걸 얻기 위해서라도 집안의 재력은 필요하죠. 제가 잘 사는 모습을 선보이면 저희 집안도 주목받게 될 거예요. 어때요? 우리 제시 집안의 부흥이라. 그래, 그건 그렇지. 여러분 모두 저희 집안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이건 단순히 저 하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회사에서 일할 때 인스타그램에 올라갈 사진 찍으면서 연구해 왔으니까 어떻게 대중의 관심을 얻는지 감이 있어요. 전 취향이 고상하니까 여기서 돈만 있으면 대대로 부잣집인 척 해볼 수 있다고요. 조상들이 뒤돌아서 이야기를 나눈다. 어떠냐? 좀 도와줘 볼까? 태도가 좀 불량하지만 집안 부흥 계획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스스로 해내면 좋겠지만 생각이 너무 확고하네요. 그런데 저희가 뭘 해줄 수 있죠? 로또 번호라는 것에 대해 알고 계시는 건가요? 다 생각해둔 것이 있느니라. 인선은 조상들의 말을 엿들으며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본다. 다들 넘어온 것 같으니까 쐐기를 박자. 문구보다 더 좋은 선물이 필요해. 뭐가 좋을까? 머리 쓰니까 배고프다. 그래! 음식을 같이 나누며 유대감을 높이는 거야. 이제 팀워크도 필요할 테니까. 인서가 조상들에게 말을 건다. 다들 시장하시죠? 밤도 늦었는데 야식 만들어 드릴게요. 뭐 그래, 뭐 해보거라. 인서는 부엌에서 재료를 꺼내기 시작한다. 뭐가 좋으려나? AI, 최근에 주문한 재료들로 뭘 만들 수 있지? 달걀, 설탕, 비스킷, 마스카르포네 치즈가 있으니 티라미수를 추천드립니다. 괜찮네. 그런데 조선시대 사람들도 티라미수를 좋아할까? 이탈리아어로 나를 기운나게 하다라는 의미의 달달한 디저트인 만큼
세대를 초월해서 좋아할 것 같습니다. 다만 마무리로 코코아 파우더 대신 콩가루를 뿌려보면 어떨까요? 조선시대 사람들에게는 인절미처럼 익숙한 맛일 테니까요. 게다가 싸우던 모습이 딱 콩가루 집안이라 잘 어울려 보입니다. 너 방금 뭐랬어? 콩가루 집안? 아닌가? 설마 내가 잘못 들었겠지. 근데 콩가루 좀 맛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콩가루 집안이면 뭐 어때? 서로 원하는 게 같으면 됐지. 인서가 분주하게 디저트를 만드는데 그 뒤에서 조상들이 소곤대며 의견을 나눈다. 마침 잘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혼을 내주려고 찾아왔지만 딱히 마무리를 어떻게 지을지 생각한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 친구가 예의를 갖추는 모습처럼 보이니 얘기를 잘 나누고 이만 돌아가면 좋을 듯합니다. 인서는 티라미수의 마무리로 인절미 가루를 뿌린다. 그리고 숟가락을 티라미수 가운데에 꽂는다. 조상들은 못 내기는 척 장유유서 순으로 줄을 서서 그릇을 하나씩 받아간다. 이 음식은 티라미수라고 합니다. AI, 이게 어느 나라 음식이지? 티라미수는 구라파의 이태리에서 온 후식 요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티라미수라고? 발음이 별난 양인의 음식이로구나. 그래도 익숙한 콩가루 맛이 살살 녹는 게 맛나네요. 만족스럽게 그릇을 비운 조상들은 이제 쟁반, 유리볼, 그리고 수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수저의 형태가 상당히 고운데 이런 건 처음 보는구나. 도자기 스푼은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도자 공방에서 일일 수업 들으면서 빚었어요. 오늘 네 집을 보아하니 네가 우리 집안의 미감과 취향은 물려받긴 했더구나. 대화를 나눠보며 네 마음도 잘 이해했다. 그런데 우리도 앞으로 원하는 게 있다. 무슨 조상님마저 기브앤테이크라니. 좀 씁쓸하지만 작은 투자라고 생각하자. 아무래도 제사를 원하시겠죠? 안 해봐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검색하면서 해볼게요. 됐다. 뭐 사실 그런 허례허식 우리도 별로 흥미 없다. 제사는 그냥 가끔 바뀐 세상 구경하는 재미로 왔을 뿐이지. 우리가 조금 전에 고민해봤는데 너를 도와줄 방법을 알아냈다. 이제야 로또 번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도 모른단다. 다른 집 조상들은 대체 어떻게 알아내는 건지 궁금하고. 아무튼 각서라고. 우리 집안의 방식으로 해보자꾸나. 아까 네 집안 구경을 해보니 시장이나 가게에서 오래된 물건들 사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느냐. 물건을 고를 때 우리를 불러다오. 저렴하게 팔고 있는 값비싼 물건을 알려주겠느니라. 그래, 우리가 로또는 몰라도 좋은 물건 볼 줄은 안단다. 조언을 해줄 테니 좋은 물건을 모아 재산을 형성해보거라. 생각지 못했던 제안을 듣자 인서도 기대가 된다. 오, 그런 방법이 있구나. 빈티지 마켓에서 산 물건이 사실 진귀한 보물이라 엄청난 가격에 되파는 일은 내가 로또 1등 당첨만큼 바라온 오랜 환상인데. 인서는 기뻐하다가 고개를 갸우뚱한다. 그런데 제가 조상님들을 어떻게 소환할 수 있는데요? 우리를 떠올리면서 제사를 지내면 되지. 오늘도 향을 피우며 그랬던 것이 아니냐. 향이요? 인센스를 피워서 오신 거구나. 뭐라? 인센스. 안 그래도 제사에 피우는 향치곤 독특하긴 했다만 이국적인 향기가 마음에 들긴 했지. 우리는 네가 향을 피우면서 조상을 애타게 부르길래 제사라도 하는 줄 알고 온 거였단다. 와 보니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길래 놀랐던 것이고. 아이고, 다 끝난 얘기다. 이제부터 할 게 많으니 다툴 시간 없다. 우선 다음에 인사동부터 시작해보자꾸나. 그리고 언젠가 해외여행을 가면 거기에서도 불러다오. 해외에 반출된 유물도 있을 테니. 사실 구라파의 아름다운 물건을 보러 가는 게 내 꿈이기도 했지.
다음 휴가엔 불란서의 빈티지 마켓에 가서 조상님들을 소환해 드릴게요. 인서가 인센스를 피우자 연기가 조상들을 감싼다. 안녕. 또 또 보자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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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가세요. 또 봬요. 연기가 창문 밖으로 나간다. 인서는 창밖을 보며 손을 흔든다. 출연 양유진, 장한빛, 한유림, 변종윤. 오디오 소극장 콩가루 맛 한 스푼. 추진우 극본으로 보내드렸습니다.